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 4월 7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 오늘은 4월 1일 첫째 날이에요. 학교를 혹시 등원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4학년들은 9주차부터 대면 수업이시라서 그쵸? 제가 지난주에 호대를 다녀왔는데 교정이 꽃들로 만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설레임도 있었고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대면은 이 딱딱하고 헤비한 과목이지만 좀 책을 집중해서 하고 우리가 만나는 시간 4월 28일에는 조금 더 이 헤비한 과목을 즐겁게 실습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것들로 제가 현장 경험이 좀 많습니다. 교사 경험도 많고 원장 경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것들을 조금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수업을 대면 수업 때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온라인은 좀 딱딱하더라도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통 대학원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학습하고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들어보시고 나서 나중에 조금 이제 학교를 또 진학을 하시는 부분들의 계획이 있으실 때 수업을 또 들으시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재적용되는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164페이지에 연구 실시 시간에 따른 이제 분류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횡단적 연구예요. 그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중단적 연구, 그 다음에 단기 중단적 연구, 이 세 가지에 따른 실시 시간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접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적 연구라는 건 한 시점에서 여러 연령의 대상을 동시에 표집하여 그들의 발달치를 측정함으로써 연령간 발달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발달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장점은 시간, 비용, 노력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또 연구 참여자의 탈락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고요. 세 번째로는 발달의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발달적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대표성이 있는 표집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단적 연구에 대한 내용은 표집한 연구 대상을 오랜 기간 추적하면서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서 결과를 얻는 방법인데요. 중단적 연구의 유형으로는 시간 계열 연구와 동시 집단 연구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발달 과정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동일한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막대하여 비경제적이고 연구 대상의 탄력률이 높습니다. 연구 대상이 줄어들면서 표본의 대표성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하고요. 또 측정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연습 효과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측정 도구의 변동에서 오는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경과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 계열 연구라는 게 있고 동시 집단 연구라는 게 있고 패널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정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수집하는 연구입니다. 시간 계열 연구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표본을 선정하고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 현상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마다 만 3세 유아의 치원율을 조사하는 경우 중고생 범죄율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측정 내용은 동일하지만 여러 시점, 공교육의 확대라든지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조사 대상을 해마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시 집단 연구가 있는데요. 특정 시간대에 유사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 출생 동시 집단, 동시에 고용된 집단, 동시대에 은퇴한 집단, 동시대에 졸업한 집단,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개인의 성장, 발달이란 연령의 증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발달, 시대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패널 연구가 있는데요. 동일한 대상을 추적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시간 계열 연구나 동시 집단 연구에 비해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일한 대상을 추적하여 특별한 생애 사건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기 종단적 연구는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의 장점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1965년에 샤이라는 학자가 창안해낸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종단적 연구보다 짧은 시간에 이제 발달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문화적 영향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가 가진 연구 설계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기 종단적 연구의 장점은 종단적 연구에 비해 시간, 비용, 노력이 적게 듭니다. 굉장히 좋죠. 두 번째, 종단적 연구보다는 연구 대상의 탄력률이 낮아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시 집단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과제를 낼 때 표지를 만들고,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분 선배들 대상 이제 대학원생 선생님들을 수업을 했는데, 되게 이제 과제물 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제 그 상위의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왜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순서, 절차, 목록, 그래서 표지, 연구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 연구 보고서, 제출 기관, 이런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1부터 10까지 좀 차분하게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부 4학년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어떤 과제물이든 그 표지를 만들고 또 과제 제목이라든지 제출 과목, 그다음에 지도교수, 그다음에 제출자, 학번, 제출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표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표지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가끔 자기 과제물에 이름도 안 쓰고 내거나 또 뭐 스테플러로 찝지 않고 그냥 낱장으로 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은 나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조금 배려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제출해서 끝이 아니라 이 과제를 점검하시는
교수자에 대한 입장, 그래서 이걸 넘기실 때 이런 부분, 나라는 학습자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조금 뭔가 내용도 알차야 되지만 표지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뭔가 점검하고 꼼꼼하게 내는 부분들이 이런 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어떤 학문이든지 절차와 순서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형식이라는 것들은 연구 보고서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먼저 표지, 연구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 연구 보고서와 제출 기관, 또 초록이라고 하는데 앱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은 연구가 종료되고 연구 결과 및 논의를 기술한 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초록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대상, 연구 절차와 측정 도구,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들을 기록하는 문장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론 부분은 연구의 시작 부분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또 관련 연구들의 동향, 선행 연구, 앞서 연구되고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들을 포함해야 되겠지요. 앞에 연구되어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지금 똑같은 연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앞에 연구들이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 연구에 제한하고 있는 논의점들을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연구를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후 연구에서 연구를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에서 이 연구를 하게 했던, 관심을 갖게 했던 이론적인 배경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라는 게 와서 돋보기를 좀 이제 찾는 연령이 돼버렸어요. 근데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가 10년쯤 됐을 때 논문을 이제 쓰다 보니까 논문을 보통 박사과정을 하는데 한 300, 논문 쓰는데 한 300권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00편.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글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행 연구들의 너무나 좋은 말들을 이제 막 갖다 막 붙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그래서 처음에 실력은 안 돼서 그거를 요약 정리하고 내 문장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막 갖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론적 배경이 한 30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60, 70, 8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을 이제 내가 소화시켜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 말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또 몇 달이 가죠. 그래서 그 논문을 쓰는 수행 과정은 출산의 고통과 비슷하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가면 써진다 이러는데 그 하루하루가 막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이고 고행의 시간이긴 하지만 또 그 결과물이 다듬어짐으로써 한폭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행 연구는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고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가설. 그래서 보통은 연구 문제가 이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이제 연구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연구물에서는 핵심 단어, 키워드, 그래서 용어 정리들도 해줍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 연구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간략하게 밝혀야 하고요. 출처가 없으면 이거는 도용이 되기 때문에 출처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는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건 꼭 필요성, 꼭 해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참고 문헌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이제 문혁준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땡땡땡. 그래서 문혁준의 2010년 이렇게 이제 연도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뭐라고 지적하였다. 가로 열고 문혁준은 2010년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뒤에 참고 문헌에 논문의 끝자락에 문혁준 2010년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디 뭐 출판사라니 논문이라든가 이런 제목들. 그다음에 세 번째 토마스와 체스의 1977년의 논문들 내용들을 처음부터 헤드로 빼거나 아니면 뒤로 빼거나 뭐뭐라고 해석하여서 토마스 앤 체스는 1977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출처를 쓰고 참고 문헌의 내용을 이제 풀로 써주시는 겁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수, 연구 대상 범위, 연구 대상 특성, 그래서 집단, 개인의 특성과 수준, 연구 목적에 따른 집단 분류와 특성, 그래서 실험 집단이냐, 통제 집단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잡습니다. 연구 도구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측정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측정하는 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너 키 몇이니?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키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키로 몇 센치에 대한 부분으로 발도 뭐 너 몇이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센치라는 말을 빼고 230, 235, 250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우리 또 외국 신발 직구 사이트 보면 35, 37 이렇게 조금 뭔가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날씨라든지 섭씨냐 화씨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 측정하는 자에 대한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 도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어떤 학자가 어떤 시기에 사용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그 도구를 만드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는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라는 건 우리가 기계와 도구라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물에서는 이 측정하는 자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들을 잘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의 제작자, 제작 연도, 또 문항의 수, 그다음에 하위 보정 영역, 또 측정 방법, 점수화되는 것들, 타당도 및 신뢰도 기록, 실험 연구, 실험에서 사용한 도구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관찰자 간의 또는 관찰자 내 신뢰도 개수라는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관찰자의 시선들을 우리는 또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박사 논문을 할 때도 이제 원장인 저의 사회적인 지휘론에서 저한테 맞는 답변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를 훈련시켜서 면담을 하거나 실험 연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서 수업에서. 그래서 관찰자 간의 또 관찰자 내 신뢰도의 개수, 그래서 그 관찰자끼리도 그런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그런 뭔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나는 3점인데 저 옆에 관찰자는 5점, 4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같은 기준을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는 여부이고요. 기간, 자료 수집 기간, 교사 연수 기간, 자료 수집 방법, 실험 연구, 실험 처치의 내용 및 실험 기간, 실험 장소, 실험실 상황, 실험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험자의 역할들도 연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자료 분석은요, 통계 방법을 연구 문제에 따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이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으시는 이제 나중의 상황에서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AMOS라고 해서 AMO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그 SPSS도 이제 전남대에서 통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학 때마다 대학원생들을 해서 수강료를 냈고 별도로 개설을 해서 통계학과에서 별도로 이제 막 그런 걸 개설해서 열기도 하세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듣지만 별도로 또 방학 때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본인이 돌려보기 위해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이 SPSS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 획기적이다. SPSS는 뭐 3, 4시간 걸리지만 에이머스는 30분이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의 뭐 동아대학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진짜 그 프로그램을 저녁에 대학원 수업에 가서 막 배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이제 연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배우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 SPSS, 에이모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연구 문제와 자료 분석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1, 배경은 어떠한가? 이것은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이라는 거고요. 연구 문제 2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연구 문제 3는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T 검증을 할 것이냐, 공변량 분석을 할 것이냐, 우리 교재는 이제 별량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통계를 좀 잘하면 나중에 이제 공변량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통계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 데이터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서울의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요즘 통계 전문 동대문 쪽에 통계 사무실에다가 맡긴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맡기시는 곳을 신뢰하고 가서 저도 동대문 어디 쪽 지금 찾아가라면 못 찾아가겠지만 거기를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통계학과 선생님들한테 맡겼더니 너무나 결과치를 깔끔하게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쪽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도움을 좀 받아도 이거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해서 이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연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석사는 50, 박사과정 통계는 70 이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 시간 내서 돌리시고 알바의 개념으로 이렇게 통계를 잘 하시면 부수입이 솔솔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나도 놓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현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는 거고 저는 현장 경력이 20년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접근이 좀 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T 검증이냐 별량 분석이냐 이런 부분들은 들어는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T 검증까지는 조금 안 돼. 공변량은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치를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연구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완성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 연구 문제에 대한 부분은 네 번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실험 연구를 했을 때 그 실험 연구에 처치를 했는데 그 처치가 어때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예,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결과는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되 각각의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상세한 해석을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제 그래프로 제시하면 좋습니다.